2020년 10월 12일 새벽 27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는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기록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범석 씨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가지를 분명히 지시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남겨라. 한겨레가 입수한 2020년 10월 김 의장과 쿠팡 전 최고개인 정보 책임자 사이 시그널 메신저 대화. 그 대화의 주제는 사망한 노동자의 근무 영상이었습니다. 김 의장은 장 씨의 노동 실태가 담긴 CCTV 영상 중 회사의 불리한 장면에 강한 불만을 표합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김 의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항목들은 물 마시기, 대기, 잡담, 서성거림, 빈 카트, 이동, 화장실, 짐 없이 걷는 장면을 보여주어 고강도 노동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보이게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지시는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실무진이 장 씨가 성실히 일했다는 관찰을 보고하자 김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돼. 이유도 분명히 적습니다.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그 말 한마디에 한 노동자의 노동은 지워져야 할 대상이 됩니다. 장덕준 씨는 주 외서 6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고강도 심야 노동을 이어왔습니다. 이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쿠팡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직전 이 대화는 오갔습니다. 쿠팡은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 해임된 전 임원이 불만을 품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회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메신저 속 문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 장덕준 씨는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주 5일 8시간씩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주 6일 근무한 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쿠팡 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연장 근무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늘 시간에 쫓기며 고강도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덕진하니 자기 일이 한 10배 정도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빨리 안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밥을 하루 굶은 적도 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장 씨처럼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인 야간 작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야간 작업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 진단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수검진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야간 작업을 하면 그 뇌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1년 넘게 매달 100시간 이상 야근을 한 장 씨도 대상이었지만 이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우들 의뢰해가지고 특수 문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 그건 좀 누락된 것 같아요. 장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건강검진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회사 측에서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대접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진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건 1인당 과태료 10만 원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과로사가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낸 쿠팡은 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 쿠팡 청문회에 이 취임 일주일 된 임시대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나와서 한국말을 못한다면서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을 일종의 대역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을 졸로 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Yeah,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and I'm unclear if that's happening.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예. 또 봅시다.
임직원 로그키 더 자주 입력하도록 변동된 것도 알고 계시죠? I'm sorry, I'm not sure what that refers to, what employee log key is in reference to. 지금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f you're asking me in reference to this document and it's the PowerPoint,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아니 그럼 옆에 통역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뭐하러 나왔어? 저 태도를 일관해요. 그러다가 태도도 불량합니다. 또 다른 영상도 봅시다.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Of course not. You raised the question, how would this be trea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not be a violation of law. We take Korean law very seriously Of course not. and our responsibility 거기까지 very 됐어요. seriously.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분이 원래 쿠팡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인지와는 별개로 저런 임무를 띠고 투입된 일종의 대역 배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 자리에 나왔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글로벌 CEO란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글로벌 CEO라는 게. 네. 영업하는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출석을 해야지. 더구나 쿠팡은 매출 44조 중에 90%가 한국에서 나와요. 이제 본사 주소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 주소지에 가보잖아요. 그럼 쿠팡 간판도 없고 그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보면 쿠팡 알지도 못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영업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빼돌리고 정작 실질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저런 대타를 내세워가지고 한국말 몰라요. 이 한국을 절로 보는 거지. 무려 40조 원을 벌어가면서 한국을 저렇게 무시한다면 우리가 가진 법체계로 가장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어제 SBS 단독으로 김범석 의장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걸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사망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전 쿠팡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김범석 의장 입국 금지하는 법안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고 김범석 의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태생인데 김 의장이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은 미국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건데 미국 국적이고 미국이 본사라고 해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죠. 어딜 대타를 세우고 도망을 합니까? 응?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글로벌 CEO고 나발이고 다 달려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있고 네. 그 처벌이 나면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로 보고 저런 쇼를 하는 거예요. 이참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정위에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보 유출 사건은 그 IT 시대에 여러 번 있어왔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따른 처벌도 있고 징계도 있고 보상도 있고 했는데 쿠팡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쿠팡은 사기업 사건들을 다뤄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 대응이고 정치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럴 거예요. 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배경훈 과학기술부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 총리가 쿠팡 영업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기관인데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 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영업 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법무법인에는 이미 20만 명이 소송을 접수해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인당 3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0억 수준의 단체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쿠팡의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님 처제만 안 됩니다. 진짜. 대통령이 이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은 제대로 망하게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거 저는 쿠팡 이 첫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지금 심각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면 계속 뭔가 속보가 나올 것 같아요. JTBC.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줬는데 외면했다. 쿠팡 대표 녹취록에 담긴 말. 이와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원이 다 누구든 만나는 자리다. 라면 별 문제 없었다. 아니요. 여당 원내대표잖아요. 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요. 저희가 무슨 국민을 위한 좋은 법안이 있으니까 한번 원내대표 만나자고 그럼 정말 시간 잡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일반 의원도 만나기 어렵죠. 그렇죠. 일반 국회의원도 원내대표면은 사실 입법 최고죠. 지금 사실은 타오잖아요. 대통령 빼고는 넘버 2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입법에 있어서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의도 호텔에서 쿠팡 사장하고 전관 출신하고 같이 밥 먹고 그때 그것도 시기적으로 국정감사 한 달 전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게 3명이 아니라 5명이다. 3명인 경우에 밥값이 23만 원, 5명인 경우에 14만 원 이 얘기나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부적절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김병기 씨가. 그만둬야 돼요. 이게 당시에 국회 대관 담당인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명백한 이거는 로비의 자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이니까 누구나 만난다. 실제 우리 국민들 만나긴 그렇게 어려운데 국정감사 대상에 더구나 로비스트를 만났다. 그리고 호텔에서 그게 70만 원인데 자기는 38,000원짜리 먹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서류 가방을 열어 쿠팡 내부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매체는 해당 인물은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 출신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줬대. 이 보좌관 출신 인사가 결국 쿠팡에 들어갔어요. 소위 말하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사람인데 이 불이익과 관련된 어떤 민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의혹도 제기가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 보좌관이 또 그 문제가 됐던 우리 의원님 서영교 의원 의원님한테 이상한 언론 공작의 또 틀을 씌운 것과 연관돼 보이는 바로 또 그 보좌관. 아니 원내대표를 둘이서 경쟁했는데 둘 다 쿠팡에 때가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민주당? 아니 그 때가 요거는 의심스럽고
우리 서영교 의원은 당한. 대한변협 그 임원들이 만난 공작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당한 거야. 대한변협 회장 옆에 쿠팡 임원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쿠팡을 그만두고 대한변협의 이사로 있는 사람을 아니야,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는 쿠팡 네네. 그만둔 건 아니야. 사표를 제출 사의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서영교 의원의 해명도 제가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그들의 덫에 걸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걸 사전에 알고 막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수정하면 그럼 서영교 의원은 덫에 걸린 정도의 그 정도가 혐의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훨씬 더 세잖아요. 자기가 함께 일하던 보좌관을 거기서 좋은 대접을 해주려고 로비를 하는 거고. 로비를 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니에요. 대가로는 이제 국감에서 국정감사 앞두고 쿠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 적당하게 좀 마사지를 해달라는 건데.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시점에 쿠팡이 왜 만나자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9월 달이면 이미 다 쿠팡의 문제점이나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예. 쿠팡에서 죽어갔는데요. 네.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김병기 원내대표 사임해야 돼요. 뻔한 레퍼토리.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쿠팡 불매운동 들어가면 쿠팡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받는다. 이런 레퍼토리로 가려고 누가 기획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 황정화 의원님이 한 질문과 관련하여 혹시 김홍민 협회장께서 관련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시면 기회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황정화 의원님.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김홍민입니다. 저는 판매자를 입장을 대해서 나왔는데요. 아까 그 헤럴드 노저스 대표가 얘기한 대출이자, 즉 뭐냐면 검색창에서 쇼핑몰 사업자 판매대금 대출 이율 하면 검색창에서 나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SC제일은행 5.4%, 네이버 3.5에서 3.5, 우리은행 3.5에서 7.5, IBK 3.56에서 4.7, 쿠팡 18.9%입니다. 악질 기업입니다. 제 돈입니다. 제가 판매한 겁니다. 쿠팡 저희가 업어서 키웠습니다. 제가 왜 업어서 키웠다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쿠팡 적자 날 때 90일의 적자 정상 기간을 저희가 함께 고통을 겪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쿠팡 지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90일, 최장 90일입니다. 여러분들 위메프 사태 기억하시죠? 75일로 많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쿠팡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제2의 위메프 사태 예고되고 있습니다. 90일에 무슨 짓을 할지 그 돈 우리 판매자들이 약 40만 명 정도 지금 판매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판매 전략, 광고비 저희가 뺏기면 더 많이 뺏겼습니다. 개인정보보다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는 더 많은 걸 쿠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악용하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닭가슴살을 얼마나 잘 파는지 쿠팡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 시켜서 저희 닭가슴살 판매하는 거 지금 자기네들 자사상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입하고 있고 그거 자사상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쿠팡 6개의 해외 법인이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셔서 해외 직구, 로켓 직구를 클릭하시고 그 밑에 판매자를 보십시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 지자체에 매월 보고하게 돼 있고 지자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월마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서 보시면 17개의 해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있습니다. 등록 나와 있습니다. 쿠팡에 해외 직구, 로켓 직구하고 있는 쿠팡 법인들 홍콩, 상하이, 중국이 2개 있습니다. 일본, 미국 법인들 우리 통신판매 사업자법에 등록 안 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외 직구, 저 해외 직구에서 상품 팔으려면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걸려야 고객들한테 배송될 수 있습니다. 로켓 직구 3일 만에 배송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주문하기 전에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 고객이 오늘 이 시간에 주문을 하면 현지 국가에서 반드시 물건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미국에서 일본에서 3일 만에 우리 집에 옵니까? 그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즉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고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21대 국회 때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구의 방해로? 의원님들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2대 때 지금도 열심히, 제가 집이 부산입니다. 오늘도 어제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개정해서 최소한 70일에서 90일 결제 기간이라도 10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하나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정상기일이라도 네이버 8일 만에 해주는데 쿠팡은 핀테크 기업인데 왜 못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합니까? 못하면 제가라도 해주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왜 70일, 90일 날 제가 판매한 저희 판매 대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15.8%, 18.9%, 17%, 우리 법정금리가 20%로 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선까지 저희들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이거 꼭 고쳐주시고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으로 해서 대형 플랫폼이 너무 독과점으로 저희 중소상공인들한테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 꼭 오늘이 이 기회가 돼서 지난번 IMF 때 곧 될 줄 알았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꼭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꼭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쿠팡 사태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IMF에 피해본 사업 저도 약 4천만 원 정도 피해봤는데 받을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쿠팡 이런 문제 똑같이 일으키면 지금 저희 40만 판매자들의 판매 대금 받을 길 없어집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